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경찰 조사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피의자의 입장일 거고요, 고소인의 입장일 거예요. 최근에는 많은 변호사분들 동감하시는 게 점점 더 경찰 조사 단계, 경찰 단계가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 진돌조서라고 하는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잘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신문조서를 쓰는 거는 경찰이고요. 여러분들은 경찰이 하는 말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꾸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서를 꾸미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뒤에 한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전화를 많이 받으실 거고요, 서면으로도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면은 심지어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출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일단 경찰에서 출석 통지가 왔다, 전화가 왔다라는 것은요, 담당 수사관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사건이 접수가 돼서 담당 수사관을 담당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의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사관의 심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가중돼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처음 경찰관이 전화가 오면요, 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경찰관은 일단은 여러분과 시간 조율을 하려고 전화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땡땡시의 어느 경찰서입니다. 이날 조사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주어진 일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다행인데,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경우가 있습니다. 3일, 2일, 심지어는 당일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좀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백하는 사건이 아닌 한 그렇게 당일에 출석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라고 좀 설명 좀 드려요. 정확하게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열흘 이상의 시간을 두고 시간을 조율을 하셔라.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소 사실이 있는 것인지 고소장을 꼭 열람을 해보시라. 이 고소장 열람과 관련된 영상은 제 다른 영상을 띄워놓을 테니까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 고소장을 보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뭘 하든지 상대편이 어떤 입장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지필지기면 백전불태, 백전불패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거나 고소장 열람이 안 된 사건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소장 열람 자체가 안 되고요, 파출소에서 인지사건으로 접수되어서 넘어온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이 하는 말을 좀 역추론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의 난이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대편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의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내뱉었다면 나중에 그것을 어떤 수사 보고로도 남길 수가 있고, 여러분을 조사하는 수사관에게 불리한 심증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입장을 얘기하시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시는 게 최고죠. 10일 이후로 좀 일정을 좀 잡아주시고,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단계인데요. 사실 이렇게 고소장을 열람을 해보고 상대편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대충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의자 조서를 잘못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받아서 담당 수사관의 자리나 아니면 영상 녹화실, 취조실로 들어갈 텐데, 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좀 앞서서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좀 확인하는데, 그런 사항을 요즘 물어보게 돼 있어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 영상 녹화를 원하시는지, 또 최근에는 이 장애인, 발달 장애인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질문을 꼭 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조서에 간단한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보통 레퍼토리는 그래요. 그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부인하시나요? 이런 정도의 질문을 먼저 할 수가 있죠.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잡으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자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거 자체가 나중에 양형 요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것 이상으로 좀 고소가 되지 않은 이상
그냥 깨끗하게 자백하시는 것이 좀 오히려 나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정말 억울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억울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수사관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상대편이 원하는 이제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또 일관되게 그렇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겁니다. 사실 그대로 일관성 있게 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가셔야 된다는 건데, 사실 상황이란 것이 입장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달리 보일 수가 있고 기억하는 부분에 따라서도 상황이 좀 달리 보일 수가 있거든요. 상대편 입장에서 진술한 진실이 이거라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실체적 진실은 이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채워 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디테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신빙성이 없는 대답이었을 경우에는 여러분은 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거예요. 이때 가장 안 좋은 것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잡다한 거짓말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잡다한 거짓말은 신빙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거짓말쟁이구나 라는 선입견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잡다한 거짓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뭐 1 정도의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돈을 빌린 이후에 사업 사정이 안 좋아져서 내가 뭐 갚지 못하게 된 그런 사정은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기망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사실대로 진술을 하셔야지, 그런 돈을 빌렸던 정황이나 돈을 갚지 못했던 정황이나 구성요건에 속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참작 사유 정도밖에 안 되는 사유에서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오히려 억울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너무 동문서답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하는 말을 침착하게 잘 듣고 너무 산으로 가지 않는 답변을 하시고, 그 와중에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 하실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불쑥 여러분들한테 너무 불리한 진술을 툭툭 해버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난감하죠. 자, 이렇게 조서를 거의 다 쓰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단계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 너무너무 억울한 경우에는 좀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좀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을 조서에 남겨두면은 그 조서는 나중에 재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판사님도 한번 읽어보고 또 검사님도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자백하고 좀 미안한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꼭 느끼는 감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기소를 하셔도 되세요. 자, 마지막 단계로 조서 열람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이 단계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대동하지 않은 당사자만 직접 간 사건이라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제가 수사에 입회한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당사자분들이 수사에 입회했다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하고 오시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왜 조서를 꾸민다고 하잖아요. 조서가 말한 대로 안 나와 있고 꾸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보통 두 가지인데, 수사관이 정말 나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좀 잘 써준 경우가 있고, 내가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써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조사가 다 끝나가게 되는 시점에서는 진도 빠져있고 긴장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긴장 없이 좀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국밥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엉성하게 좀 보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서이고 나중에 형사 법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이 고소당하신 그 죄목에 해당하는 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조서를 꾸민 게 여러분에게 오히려 좀 좋게 될 수도 있고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서 열람 꼼꼼히 하시자.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조서 열람까지 끝나면요, 엄지손가락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가져가신 도장이 있으면 도장을 찍게 되고요, 도장 찍는 단계를 쭉 넘어가셔가지고 시간 기재하시고 하면은 이 조사가 드디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이 없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사 과정,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지까지 좀 틈틈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실전 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